안녕하세요. 배경지식을 강의하는 언더북 스탠더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리아스와 함께 고대 그리스의 가장 오래된 또 한 권의 서사시 작품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대한 배경지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서부의 작은 섬 이타케 섬의 왕 오디세우스 왕이 등장합니다. 오디세우스 왕의 로마식 라틴어 이름은 율리시스입니다. 어느 날 오디세우스 왕은 그리스의 최고의 여인 스파르타의 공주 헬레네 공주의 남편이 되기 위해 스파르타로 향합니다. 이곳 스파르타에는 오디세우스 왕처럼 헬레네의 남편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아카이아 전역에서 몰려들어 구원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아카이아는 고대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호메로스의 저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는 고대 그리스를 아카이아로 표현하고 있죠. 수많은 구원자들 중 명석한 두뇌를 가진 오디세우스 왕. 그는 자신은 작은 섬의 왕일 뿐이기 때문에 헬레네 공주의 남편감으로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헬레네 공주를 포기하고 헬레네 공주의 사촌인 페넬로페를 신부감으로 얻으려는 계책을 짜기 시작합니다. 한편 헬레네 공주의 아버지인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오스 왕은 혹여나 구원에 실패한 이들이 불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구원자들 사이에서 오디세우스 왕이 나서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모두 맹세를 합시다. 헬레네 공주의 구원자로 선택받지 못하여도 그녀의 결혼 생활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모두 반드시 도와주자는 맹세를 합시다. 이러한 오디세우스의 제안에 틴다레오스 왕은 몹시 만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를 신임하게 됩니다. 구원의 결과 헬레네 공주는 가장 부유한 미케네의 왕자 메넬라오스 왕자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 왕은 그의 계책대로 헬레네의 사촌인 페넬로페를 부인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디세우스 왕은 부인 페넬로페 그리고 아들 텔레마코스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파르타에서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헬레네가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 왕자의 유혹에 빠져 그와 함께 트로이로 떠났고 이에 그녀의 남편 메넬라오스 왕이 분노하여 트로이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넬라오스 왕은 과거 구원자의 서약을 토대로 오디세우스 왕을 비롯한 과거 헬레네 공주의 구원자들에게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디세우스는 가족과의 단란한 삶을 뒤로하고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친 척을 하며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트로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연합국과 트로이의 전쟁,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기원전 1159년경 고대 그리스, 아카이아는 현재 프랑스, 독일이 위치한 서유럽 지역의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강하였으며 문화적으로도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류 최초로 국가가 등장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인 서아시아 지역과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 속 아테나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참고로 로마 신화 속에서 아테나 여신은 미네르바 여신으로 불립니다. 신화 속 아테나 여신은 여러 영웅들의 모험을 돕는 신으로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마녀괴물 메두사의 목을 벤 영웅 페르세우스, 하늘을 나는 천마 페가소스를 타고 괴물들을 무찌른 위대한 영웅 벨레로폰테스, 그리스 로마 신화 속 가장 힘이 센 최고의 영웅 헤라클레스, 바다 건너 콜키스에 잠들지 않는 용이 지키고 있는 황금 양털을 가져온 영웅 이아손, 오디세우스와 함께 트로이 전쟁에 나간 영웅 디오메데스, 그리고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지략가 오디세우스 등 아테나 여신은 신화 속 여러 영웅들의 모험을 도왔습니다. 전쟁의 여신, 지혜의 여신, 아테나 여신,
아테나 신은 제우스 신과 그의 첫 번째 아내 메티스 신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제우스가 한 신의 예언에 따라 아테나를 임신하고 있던 아내 메티스 신을 삼켜버렸고 결국 아테나는 제우스의 머리에서 갑옷으로 무장을 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신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테나는 전쟁의 신으로 또 어머니 메티스 신의 지혜를 물려받은 지혜의 여신으로 활약을 하였죠. 아테나 신은 혼인을 하지 않은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테나의 이름에 종종 파르테노스라는 별칭을 붙이곤 합니다. 파르테노스란 혼인을 하지 않은 처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 아테네를 여행한다면 여행길에 아테나의 신전 파르테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르테논이라는 신전의 이름은 아테나 신의 별칭인 파르테노스에서 유래되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호메로스의 저서 오디세이아의 제목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우스 왕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즉, 저서 오디세이아에서는 이타케 섬의 왕이자 트로이 전쟁의 영웅으로 활약한 오디세우스 왕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중심으로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시인, 저자 호메로스가 노래한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터키가 위치한 서쪽 해안의 이오니아에서 출생한 저자 호메로스. 그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었습니다. 기원전 800년경에 태어난 저자 호메로스는 자신이 살던 시절보다 약 400년 전에 일어난 고대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 이야기를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담아 집필하였습니다.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는 서양 최초의 문학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당시 트로이 전쟁에 사용되었던 활, 방패와 같은 무기들, 전차, 배 등 이동수단들, 그리고 해부학 등에 관한 이야기까지 담겨 있어 기원전 800년경에 생활이 담긴 백과사전의 가치를 지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원전 1159년에 그리스 대 트로이의 전쟁, 이 트로이 전쟁은 실제로 일어난 전쟁이었을까요? 독일의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은 1871년부터 트로이와 미케네의 유적지를 찾아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3년 마침내 그는 고대 트로이의 유적지를 발굴하였습니다. 이어 1876년에는 미케네의 성문이 있었던 사자문을 발견하며 고대 미케네 왕국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미케네 왕국의 유적지에서는 무덤 속의 부장품들을 발견하며 고대 미케네 왕국에는 온갖 황금과 보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저자 호메로스가 그의 저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서 미케네 왕국을 황금이 흘러넘치는 미케네라 표현하였던 것을 입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을 통해 호메로스의 저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속 트로이 전쟁을 비롯한 여러 이야기들이 단순히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 이야기가 아닌 실제 역사 속에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호메로스의 저서 속 이야기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조된 각색된 이야기라는 일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1만 2110행의 장편 서사시 작품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8세기 초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 속 이야기에 묘사되어 있는 생활 모습, 지리적인 요소 등을 통해 저자 호메로스가 일리아스를 집필한 이후에 쓰여졌다고 추측되고 있죠. 절친했던 친구의 죽음에 복수심을 품고 헥토르를 죽인 아킬레우스. 로마의 시인이었던 베르길리우스의 저서 아이네이스와 시인 오비디우스의 저서 변신 이야기에 담긴 이야기에 따르면 아킬레우스는 결국 헥토르의 동생이자 헬레네 공주를 유혹하여 트로이 전쟁을 일으켰던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 왕자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쏜 화살이 아킬레우스의 발 뒤꿈치로 향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아킬레우스가 죽자 트로이 전쟁에 참전한 그리스 군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명석한 두뇌를 가진 오디세우스 왕은 건축가 에페이오스에게 부탁을 하여서
거대한 목마를 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목마에 그리스 병사들을 숨게 합니다. 이 목마는 이제 그리스의 적진인 트로이의 해안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첩자 시논에 의해 트로이군들 사이에선 이 거대한 목마가 전쟁의 여신 아테나에게 바치는 제물이라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집니다. 목마를 트로이성 안으로 들여놓으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트로이가 틀림없이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떠들썩합니다. 오디세우스 왕의 작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트로이 군들은 목마를 성 안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에 그리스 군들은 전쟁의 패배를 인정하고 거짓 항복을 합니다. 트로이 군들은 행운을 가져다 준 거대한 목마를 놓고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습니다. 밤새 파티를 벌입니다. 새벽이 되자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군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트로이군을 공격하고 결국 트로이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오디세우스의 덫에 걸려버리고 만 것이죠. 이렇게 10년 동안의 트로이 전쟁은 오디세우스의 트로이 목마 계략으로 그리스가 승리를 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오디세우스 왕은 고향 이타케 섬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님프 칼리프소의 섬에 갇히는 등 여러 역경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면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호메로스의 저서 오디세이아에서는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며 오디세우스 왕이 자리를 비운 약 20년간의 이타케 섬의 이타케 왕국에서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디세우스 왕이 없는 사이 이타케 왕국, 이타카 왕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트로이 전쟁이 끝난 후 오디세우스 왕이 돌아올 기미가 없자 이타케 왕국의 귀족들은 온갖 재산을 탕진하며 파티를 벌이고 오디세우스 왕의 재산 그리고 지위를 탐하며 그의 부인인 페넬로페에게 접근을 합니다. 오디세우스 왕의 부인 페넬로페는 죽을 때가 멀지 않은 시아버지 라이르테스의 수의를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요한 결혼 요구를 하는 100여 명의 구원자들에게 그녀가 시아버지의 수의를 짜는 일이 다 끝나면 그들 중 한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선언을 마지못해 합니다. 하지만 페넬로페는 낮에는 천을 짜고 밤에는 몰래 다시 풀어버리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런데 그녀의 시녀인 멜람토가 구원자들 중 한 사람과 눈이 맞으면서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하고 맙니다. 그리고 거짓이 들통난 페넬로페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고 맙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페넬로페, 그리고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 텔레마코스. 그들은 난장판이 된 이타케 왕국에서 소식 없는 오디세우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 오디세우스의 친구인 멘토르를 찾아갑니다. 멘토르는 사실 전쟁의 여신 아테나 신이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변신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멘토라는 단어는 오디세이아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현명한 조언자 멘토르에서 유래한 것이죠. 한편 소식 없는 오디세우스 왕은 여러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거인 폴리페모스에 의해 동굴에 갇혔다가 그의 외눈을 찌르고 간신히 탈출에 성공한 오디세우스. 그러나 거인 폴리페모스는 포세이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포세이돈이 일으키는 폭풍에 요정 칼리프소의 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정 칼리프소는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제우스의 핏줄, 라이르테스의 아들, 많은 지략의 오디세우스, 그토록 집으로, 사랑하는 고향 땅으로 곧장 지금 가고 싶어 하시는가요? 그리하면 그대 잘 가세요. 고향 땅에 이르기 전 그대에게 닥칠지 모를 수많은 고통에 찬 운명을 만일 그대가 마음 깊이 알게 된다면. 그리고 아내를 그리워하는 오디세우스 왕에게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무리 그대 아내를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한다 해도 그녀를 언제나
그 모든 나날 그리워해도 실로다는 그녀보다 못할 게 없다 자부한다오. 오디세우스는 요정 칼리푸소의 섬에 갇혀 두 가지의 선택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칼리푸소와 함께 영원히 불사의 존재로 살아남을 수 있고, 이곳을 떠난다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그리운 아내와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고향 이타케 왕국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하고 요정 칼리푸소의 섬을 떠납니다. 그리고 귀향 중 난파와 표류 등 그에게 수차례의 죽을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모두 이겨냅니다. 이제 오디세우스는 천신만고 끝에 꿈에 그리던 이타케 섬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어엿한 청년으로 자란 아들 텔레마코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 그동안 이타케 왕국의 모든 상황들을 전해 듣고 아테나 여신의 도움으로 거지의 행색으로 변장을 합니다. 한편 오디세우스가 돌아온 사실을 모르고 있던 부인 페넬로페는 그녀를 괴롭게 하던 구원자들에게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남편 오디세우스 왕이 남겨두고 간 활을 당겨서 도끼 12자루를 꿰뚫는 자를 새 남편으로 맞이하겠다는 제안이었죠.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오디세우스의 활을 당기지 못합니다. 이때 거지 행색으로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등장하여 활을 당겨서 12자루를 꿰뚫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간 이타케 왕국을 어지럽게 하고 부인 페넬로페를 괴롭게 한 구원자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저자 호메로스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거 서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그에 져서 오디세이아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울림과 감동을 주는 서양고전의 대명사, 서양고전의 시작이라고 여겨지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의 후속작 오디세이아의 배경지식이었습니다. 고전이란 단순히 예전에 쓰인 작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뛰어넘어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니는 작품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이죠. 오늘 함께 알아본 오디세이아와 같은 고전 저서들이 읽기 힘든 이유는 바로 배경지식에 있습니다. 배경지식이 쌓이면 분명 책 읽기가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배경지식을 통해 여러분의 책 읽기에 힘이 되어주는 15분 배경지식 언더북이었습니다.